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스미소니안.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스미소니안 매거진에서 난 기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 속에 있을 것 같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런 비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이끌려서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은 생명이 시작된 비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행성, 즉 지구 말이죠, 이것이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보면은 이런 질문들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왔고, 과학자들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대륙을 넘나들며 탐색해왔고, 그러나 대다수의 암석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졌기에 지구의 처음 몇억 년 동안의 물리적 유적을 찾기는 드뭅니다. 그 지구란 것이 처음 만들어진 45억 년 이전부터 계속 변해왔죠.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지질학자인 마이클 에커슨,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라이주 초드리,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두 명의 과학자들이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 있는 아카스타 나이스, 아카스타 편맘을 연구를 했고, 거기서 40억 년 된 암석을 채집하여 가지고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내셔널 락 앤 올 컬렉션, 국립 암석 광석 수집의 연구를 위해서 수장했다는 것이죠.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집품에 대한 그런 정보를 나열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보석하고 광물 컬렉션, 그 다음에 미테오라이트 운석 컬렉션, 그리고 암석과 광석 컬렉션. 이 암석과 광석 컬렉션에 나온 이 돌멩이가 아카스타 편맘입니다. 이 컬렉션을 하는 팀 중에서 여기 가운데 마이클 에커슨,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연구를 하신 분이죠. 이게 아카스타 편맘이란 것인데, 편맘의 특징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독특한 행성이라는 Our Unique Planet, 이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구가 우리가 아는 행성과 다른 행성 말이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에커슨이라는 분인데 하는 이야기가, 지구는 세 가지에서 거의 유니크한 플래닛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대륙지각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양, 바다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그런 천체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백워드, 웨이 백워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was Earth like 4 billion years? 4 billion 하면 40억 년이죠. 40억 년 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들을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분이 같이 연구를 했던 초드리라는 사람인데, 이런 오래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카스타 나이스, 아카스타 편맘이 소환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999년 이전에는 40억 년 이전의 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카스타 편맘에서 40억 년 전의 암석이 나오니까 이것은 snapshot into the first of 500 million, 이게 5억 년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성되고 45억 년이 흘렀는데 초기 5억 년, 이게 발견되지 않는 암석이었고, 이것들을 이제 발견한다면은 이제 그 연구가 지구의 더 초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It's like looking at the planet through a pinhole, 지구에서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내는 일이란 거예요. 여기서 나오기를, 지구에서 그 40억 년 전에 돌이 나오는 곳은 풋볼 필드의 레드존, 그 정도의 면적, 사이즈에만 있기 때문에 아주 찾기 힘들다는 거죠. 얇고, 그 다음에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밴드,
이것들이 few miles terrain, 지역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수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얇은 것들이 이렇게 떠문떠문 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야만 이 40억 년 된 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연구에 참여했던 제시 레이밍크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모두 그레이다. 색깔이 회색이랑, 자, 여기에 돌이 나오는데 이게 다 거기 나온 편마임인데, 이 돌 자체가 색깔이 다 같다 이거죠. 이 속에서 돌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하나의 다리는 36억 년에 걸쳐 있고 다른 발은 40억 년에 걸쳐 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딛고 쓴다면은 여기는 36억 년짜리 돌이고 여기는 40억 년짜리 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영역 내에서 이 시간적인 갭이 엄청 큰데, 이 속에서 이 40억 년짜리를 뭔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찾기 위해서 이 탐색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툴이 있는데 그것은 자석이다. 자, 이 돌멩이가 4.02에서 4.03, 그러니까 40억 년하고 2천만 년, S부터 40.3 요 억년 사이의 돌은 마그네틱, 자성을 가지고 있다. 왜 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광물이 있는데, 가넷, 여기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오래된 그 40억 년짜리 돌에는 자성이 있고, 두 번째는 석류석이 있는데, 석류석의 색이 굉장히 깊은 시몽색이라겠죠. 깊은 적색, 이것들은 구분됩니다. 왜냐면 연걸 머티리얼 바이츠 슬라이트리 핑크 휴, 그러니까 좀 더 이것보다는 더 젊은, 젊다 해봤자 40억 년보다는 젊다는 얘기겠죠. 젊은 석류석은 그 색조가 딥레드가 아니고 그냥 핑크기를 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40억 년짜리의 돌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손에 들고 있는 거 자성을 이용해서 하게끔 그런 볼펜 같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샅샅이 이 돌을 뒤지는 거죠. 그래 했더니만 이 변성암, 즉 나이스 중에서 특별한 아주 연구의 가치가 있는 광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콘입니다. 이 저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압력하고 온도에 저항성이 있다 이거죠. 자, 변성암이란 것은 압력하고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다 보면 광물이 압력과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뭐 광물로 쪼개진다든지, 또는 어떤 광물들이 합해져 가지고 다른 광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이 저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식되는 그런 힘, 이런 것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they lack in the chemical environment, 화학적인 환경에서 뭔가 고정된다는 거죠. 방백을 치가지고 자기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 저콘을 잘 연구를 하면 변하지 않은 과거에 처음 생성되었을 때 그 어떤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 아주 작은 결정들은 마그마에서 형성될 때 우라늄을 아주 소량 흡수할 수 있는데, 이 우라늄이 나중에 납으로, 자, 우라늄이란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이것이 세월 지나면 납으로 변하겠죠.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생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과 납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그 결정의 에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뒤에 이야기는, 엑슨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생일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지 알려면 이 안에 있는 재료를 분석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려면은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즉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저 콘 속에 있는 우라늄하고 납의 함량을 조사를 하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들은 1000파운드의 돌을 가져와 가지고 워싱턴 스미소니언이죠,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미소니언에 갖다 놓은 편마입니다. 1000파운드면 450kg이니까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표본이 있으니까 이 표본으로 연구를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돌아와 가지고 샘플을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가지고 첫 번째 크러쉬 드락 암석을 분쇄를 하고, 파인 그레인 아주 작은 입자, 그리고 분리, 저콘을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 다음에 덴스 리퀴드 무거운
액체 중액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을 걸어 가지고 즉 자성이 있으니까 저콘을 분리해냅니다. 그러면 이 저콘 가지고 뭘 했습니까? 연대 측정을 하였죠. 자, 밑에 이 보이는 요 표가 중액으로 쓰이는 물질들의 표입니다. 밀도가 2.1, 13.6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무거운 중액이 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석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죠. 광물도 물질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은 상당히 무거울 것이고 금속 아니면은 가벼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 콘의 밀도는 4.75입니다. 만일에 돌 가루를 이런 비크에다가 중액을 넣어 놓고 이 속에는 중액을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쇄한 돌 가루를 넣죠. 그렇다면은 밀도 4.75보다 가벼운 중액이 있다면은 저 콘은 가라앉겠죠. 그럼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만약 6.44던 중액을 이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밀도 4.75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에 떠겠죠. 그런데 이때 4.75 외에도 더 가벼운 것들도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액을 적당하게 섞어 가지고 즉 예를 들면 요 위에다 2.9짜리를 넣고 여기는 6.44짜리를 넣고 요 위에는 더 가벼운 2.4를 넣었다. 그 상태에서 돌가루를 집어넣으면 밀도 4.75 되는 것들은 요 정도 위치에다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광물 암석 가루로부터 저 콘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아카스타 나이스가 연구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이 납하고 우라늄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시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우라늄 238에 대한 206 납, 그 다음 이쪽은 납 207하고 우라늄 235의 비율,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것을 점을 찍으면 이 타원형 속에 들어가죠. 이게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카스타 편맘을 해보았더니만 그 연대가 가장 젊은 것이 이렇게 이쪽에 33억 년 이렇게 나오고 가장 오래된 것이 이쪽에 4100대 있는 이쪽에 쭉 된 요 라인으로 나오는 게 40억 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장 오래된 암석이 40억 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암석이 어떻게 앞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간단히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자면은 이 표본들은 지구 진화에 있어서 아주 초기 단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의미를 넓혀보자면은 마지막 문단 Why are we here?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하는 대한 물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미소니언 매거진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가지고 과학자들이 캐나다에서 40억 년 전에 생성되어 있는 그 돌의 흔적을 찾는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카스타 편맘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돌을 가지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카스타 편맘 이외에 다른 더 오래된 암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으로 따로 만나 뵙겠습니다.